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의 취조,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맘때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공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건데 벌써 내년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새 바쁘시죠? 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빼신 겁니까? 너무 이렇게 살이 쪄서 배도 나오고 조금 슬림하게 보여보려고.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내년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해서 요즘 바쁜 네. 처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썰전에 나온 정치평론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치를 시작하신 겁니까? 정치판에 발을 들인 이른바 정치판에 처음 들어온 거는 93년. 93년이면 한 30살 때쯤 되나요? 그렇죠. 뭐 보좌관도 하셨었고 뭐 비서관도 하셨었고 정치 뭐 평론가도 하셨고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뭐 어떤 게 제일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이소장이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합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연구소, 검은정치연구소에 지금도 저희들 이렇게 팬클럽이라 그러나요? 이런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분들을 부를 때는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때가 가장 좋으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국회의원처럼 이제 무겁지 않아요.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무겁지 않고 좀 알려지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도 좀 편안하게 잘 됐고 해서 이른바 리즈 시절이죠. 뭐 여의도 들어온 지 한 20여 년 만에 남들 참 부러워하는 힘들게 단 국회의원 배지를 스스로 내려놓겠다.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 이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신 겁니까?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는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상임위는 특히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장 그래도 한쪽을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마주 보면서 서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서로 각자 입장만 짧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몹쓸 짓이에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칫하면 끼어들거든요. 그럼 저도 같은 뭐 고함 지르거나 뭐 이른바 삿대질하거나 이런 부류가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무죄를 쓰거든요. 이게 온전하게 제정신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아까 쭉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정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걸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 당연히 아셨을 텐데 그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건가요? 그렇죠. 너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모르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국회가 과거 제가 스텝으로 지켜봤을 때 국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도 심하고 언어도 훨씬 격해졌고 지금은 막말이라 그래서 하면 언론의 뉴스도 됩니다만 그렇죠. 그 절기죠 되게. 예. 정치는 뭐 부의 기사만 아니면 좋아한다고 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나요. 그래서 막말이라는 걸 막 하게 되고 이게 기사되고 그게 당에서 칭찬받고 하는 이런 풍토, 이 행태가 굉장히 좀 나빠졌다고 봅니다. 20대 국회가 그런 점에서는 최악입니다. 정치는 복싱 경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자랑이거든요. 양쪽 다 장기자랑을 하고 유권자가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 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막 상대를 때려 눕히는 복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여당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얼마나 장기자랑을 잘하느냐의 성패를 두고 여기다 중점을 둬야지 자꾸 상대를 두드려 패고 이런데 이른바 재미 들리면 저는 그게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월화수목금 당회의가 모든 정당이 아침 하죠. 합니다. 네. 그 들어보면요 기가 찹니다. 무슨 얘기야? 모든 정당이 상대당 욕하는 게 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않습니까? 그것도 일주일 내내 상대를 칭찬하기 힘들다면 내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대변인의 멘트나 공식 회의에 나오는 모두 발언이 상대를 공격하는 게 8, 90%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유 저것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회에 남아서 국회에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누가 저한테 지금 평론을 한다 그러면 전 냉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나약해서 되겠냐. 안에서 싸워야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제일 아프게 듣는 말인데 제가 그래서 이 불출마의 변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에너지가 우선 소진됐고 열정이 지금 퇴색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는 없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버티는 분들은 저보다는 또 의지가 더 굳건하신 분, 또 내부가 좀 단단하신 분, 또 권력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버텨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저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가 개혁되려면 안에서의 자성운동도 있어야 됩니다만 바깥에서의 개혁압력 그걸 세게 넣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좀 거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특별한 나 진짜 나 에너지 정말 끝난 것 같아. 나 더 못하겠다라고 나 정말 딱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국회의원은 한 번 할 생각이 강했고요. 네. 금년 들어와서 2019년 들어와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주변에 권유가 좀 많았고요. 당에서도 출마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 아닌 압박이 좀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나가면 어지간하면 되는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지역구를 물려받아라는 권유를 몇 분이 저한테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출마 쪽으로 고민을 진짜 해봤습니다. 네. 이게 했는데 결국 이게 내가 현재 이 수준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현재 이 심리적 상태로는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 거고요. 타이밍을 그때로 잡은 거는 조국 국면, 이른바 조국 대전이라는 국면과 국정감사, 조국이라는 이름 두 자만으로 모든 국정감사가 통일됐었거든요. 특히 법사위에 또 뭐 계셨어요. 정책은 어디고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조국에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저는 심해서 이런 건 좀 경종을 좀 울리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그런 결심을 한 터이니 지금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더 좀 이렇게 소구력이 있겠다,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타이밍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이철희 의원이 안 나가겠다고 한 걸 보고 사실 당 안에서는 특히 뭐 중진 의원들 약간 좀 내년에 좀 약간 긴가민가한 분들은 쟤네 때문에 나까지 괜히 압박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눈치 주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럼 저를 싫으면 중이 조용히 떠나면 되지. 왜 저를 욕하냐. 그 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중선임들은 뭐냐. 이런 항변은 전 당연히 인지상정이라고 보고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래도 저랑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저 친구가 뭐 다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욕해서 지 점수 따려고 한 건 아니다. 라는 우리가 이제 어지간했으니까 가야지, 당신을 해야지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당 안에서 지금 그럼 나도 그 뒤를 따르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의원분들이 좀 있습니까? 있죠. 저도 오늘 어떤 분과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해요? 안 하실 거면서 그랬더니 내가 뭘 그걸 발표를 하냐, 안 하면 그만이지. 예. 그래서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취지가 왜 불출마하는지를 잘 어쨌거나 설명을 하고 그것이 당의 쇄신 에너지로 이렇게 축적되는 것도 필요하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 이랬거든요. 근데 몇 분이 그래요. 몇 명이나 계십니까? 대략 저부터요. 15명에서 20명 사이 됩니다. 28명. 네. 그거 한데 20분 정도가. 네. 뭐 또 가봐야죠. 근데 또 그 뜻이 계속 이어지실지. 저는 뭐 상당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불출마 선언을 하신 뒤에 이제 굉장히 기름을 부었던 게 이해찬 대표의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당이 좀 청와대 뒤에 대통령 뒤에 숨어 있다.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찬 대표가 아마 처음이죠. 조국 사태 이후에 송구하다는 말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타협,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성공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걸음을 내디딘 거죠. 저는 어떤 쇄신이든 사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찬 저희 대표가 정치 경력이 워낙 오래되신 분이니까 88년부터인가요? 의정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뭐 워낙 이른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고 경륜이 깊으신 분인데 되게 이해찬 대표는 사과 같은 거 잘 안 한다 이런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다는 기자들도 네, 많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진솔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보고요. 이제 쇄신의 문을 열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 기대만큼은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 조금 더 강하게 한 걸음 더 내딛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보폭에 대한 판단도 대표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이렇게 선배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제 아이를 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흔히 뭐 우리 때는 말이야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자기 아닌 후배들 자식 세대를 질식시키는 게 있거든요. 답답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 토인비도 옛날에 그 휴브리스라고요. 성공한 경험이 만들어낸 오만의 함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이끌어 오신 분들은 숱한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위기는 이렇게 수습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익숙한 문법대로 풀어가시려고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과감하게 그런 익숙함과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부터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이런 관성으로부터 좀 절연하셨으면 좋겠고 싫든 좋든 전 쇄신은 이건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 거라고 보는데 기왕에 그럴 거라면 조금 더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보면 지금 이제 책임론하고 사퇴 요구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그거는 뭐 아주 뭐 극소수자만 그러는 거다. 또 그리고 뭐 당직 개편 요구에 대해서 여당의 쇄신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거다. 그러면서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선을 그으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나 쇄신 요구와 좀 거리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분명한 거는 이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문책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책으로 하면 지도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대표께서도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는 아마 좀 선을 그으신 것 같고 그러나 새롭게 가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또는 총선을 향해서 우리가 이른바 한 6개월의 대장정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쇄신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소극적이지 않을 거고 소극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치를 좀 바꾸려면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또 좋은 후보를 내서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최고의 전략가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 총선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민주당이 좀 쉬운 선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되게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볼 때도 되게 중간 평가잖아요. 되게 2년 반, 한 3년 차쯤 임기 초반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여권에게 유리하고 뒤로 갈수록 불리하게 나타난다는 게 대체로 전 세계 모든 선거의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보면 3년 차에 만 3년 즈음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여당의 지지층보다는 야당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뭔가 찾고 싶은 권력을 되찾고 싶은 쪽이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한번 권력을 이제 잡은 쪽은 조금 느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첨이 또 하나 있고요. 게다가 세대로 놓고 보면 저희 당을 지지하는 쪽은 20, 30, 40대잖아요. 근데 20, 30, 40대는 익히 아시다시피 5, 60대 이상보다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절대 인구수도 훨씬 적고 야당 지지층 원래 투표율이 높은 데다가 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투표율 올라갈 가능성이 이 격차가 저는 간단치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저희가 초기에 한 80% 넘는 정말 절대적 진료이다 이렇게 하향 추세로 왔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쉽지 않은 선거고 근래에 또 어쨌거나 중도층이 이탈하는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대적인 수습과 쇄신이 없으면 선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싫어서 한국당을 찍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만 저는 잘 감안해서 저희가 변화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저희 당을 지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젊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 30대 의원들이? 예. 지금도 평균 연령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20, 30대가 우리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가장 힘들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이 세대가 저만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거의 없다 그러면 이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이 미스매치라고 그럴까? 이거 시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대거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건 의지가 있으면 전 가능하다고. 네. 비례대표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천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구태로부터 좀 자유롭잖아요. 나쁜 짓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세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단호하게 뭐라 그럴 거예요. 그게 저는 또 이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만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물이 들어가려면 공간이 만들어져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존에 차지하는 사람이 좀 비워주면 되죠. 오래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대로 보면 386 세대라고 하는 저도 뭐 386 나이로 보면 386 세대라고 합니다만 이 세대가 대개 16대 뭐 15대 빨리 오신 분, 그 2000년 고전부터 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뭐 너무 오랫동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지간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물려줄 때도 됐다, 공간을 열어줄 때도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양보하고 용퇴하는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년 4월에 끝나고 나서 뭘 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청와대 가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불러주면 가십니까? 뭐 아직 제가 그 얘기 불러주면 가겠다는 얘기는 불러달라는 얘기로 비칠 것 같아서 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전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은 방송으로 돌아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워낙 잘하셔서 또 일각에서는 저 친구는 이제 방송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도 국회의원 있습니다. 그만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너무 의식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뭐 그건 아닙니다. 방송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방송하기 해보니까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옛날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조금 뭐 조신하게 역할이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뭐 이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니까 이제 7달 정도 남았는데 7달 뒤에도 그 백수가 되시더라도 노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곧바로 어디선가. 지금 바람은 네. 임기 마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 제가 볼 때 이대로 가서 물꼬가 이렇게 좀 바뀌지 않다. 물꼬는 터였는데 물이 금방 말라버리고 달라지는 게 별거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충격 요법을 써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원직을 던지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저는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도 뭐 정상적으로 잘 변화가 이루어져서 저는 그냥 멋있게 임기 채우고 조용히 퇴장하는 걸 원하고 싶고요. 좀 또 시끄럽게 해서 저는 또 지 혼자 잘난 척한다 이런 소리 좀 안 듣고 싶거든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이번 정기가 끝나면 대체로 20대 국회에서 역할은 거의 마감이 되고 다시 그다음부터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선거도 안 나갈 사람이니까 제 역할이 꼭 국회의원 신분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마음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너무 고급 하신다.